좀 시켜달라서 PT 한다고 뭐 몇백만 원씩 하고, 우리 제일 비싼 식당이 X라고 강남에 있는 건데 미슐랭 투스타. 엄마 아버지 호텔을 부산 해운대 좀 잡아달라. 부산 를 엄마 이름으로 해서 사실 제가 돈을 받아서 줬어요. 2번을. 예. 이번 이 상대원 인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이제 이번에 예. 하신 상황이에요. 그 조합장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게 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진행이 됐던 일일까요? 조합 사업이란 업무가 사실은 어떠한 접대나 이런 거 없이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양반을 만나가지고 최초로 이제 22년, 제 기억으로는 제일 처음이 22년 7월에 그 중순경에 엄마 아버지 호텔을 부산 해운대 좀 잡아달라. 아니, 그때가 제 기억에 7월 17일이거든요. 못 잡아요, 그때요. 다 이미 풀려가지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달을 통해서 이제 제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시태를 엄마 이름으로 해서 해줬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살을 빼야 된다, 뭐 그래서 PT 좀 시켜달라서 PT 한다고 뭐 몇백만 원씩 하고 이렇게 다 해줬고, 이런 거를 사실 얘기는 보통 안 하는 게 저도 맞는 거죠. 이 업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양심 선언이라고 한 부분은 어떤 이제 저에 대한 악의적인 거를 몰고 가고 있고, 지금 조합 내부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시공사인데 S를 시공사를 바꾸기 위해서 조합장이 아예 대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를 악마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직에 있던 나쁜 짓을 한 걸 갖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거짓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사실 양심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한 거는 또 하나는 작년 12월에 1인 시위 때 그 마감업체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사실 이거 뭐 제가 경찰에도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다 말씀드려도 되죠. 제가 뭐 사실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재직 당시에 이제 그 정년퇴직 1년 남고 해서 어떤 제안이 와서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준 조건으로 해서 사실 제가 돈을 받아서 줬어요. 2번을. 그걸 줬는데 그게 문제가 불거진 게 작년 12월이었는데 자기는 받은 적이 없고 내가 먹었다, 이렇게 했고, 1인 시위하는 사람을 중앙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가서 고소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진술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조합원방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제 이름도 안 가리고. 그래가지고 나도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다. 어차피 내가 먹었든 안 먹었든 나는 어쨌든 도둑놈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내가 처벌을 받자. 그럼 너도 죽어라, 이런 마음인 거죠. 사실 나는 억울하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뭐 파인다이닝 맨날 요구하고 뭐 이런 것부터 사실 수없이 저한테 접대를 받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도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접대나 뭐 식당이나 이런 거 요구하실 때는 좀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셨어요? 뭐 직접적으로, 뭐 전화로, 카톡으로 뭐 이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요구하셨어요? 카톡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며칠 날 시간 있으세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그때 저녁 식사하려고요. 그러면 제가 없어요 이러죠. 그럼 이제 그럼 저희가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 식당이 처음에 그 제일 비싼 식당이 X라고 강남에 있는 건데 미슐랭 투스타. 깜짝 놀랐어요. 1인당 30원. 저도 처음 가봤어요. 그런 데를 이제 조합장이 욕을 하죠. 식당을 지명을 해서 저는 이제 식당이 누군지도 어딘지 모르고 그냥 좋은 거 먹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따라가서 같이 먹고 계산하는 거죠, 제 역할은. 그런 데들을 그러면은 좀 어느 기간에 걸쳐서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됐던 거예요? 지금 제가 경찰에 제출한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카드 쓴 내역들이 섞이고 아주 귀찮아가지고 23년 4월부터 25년 3월 13일까지 카드를 사용한 것만 한 2,000이 넘지, 한 2,3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할 때는 대부분 그냥
직접 어디 식당을 예약하시고 조합장이 그다음에 가서 결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럼 그 5천만 원 현금 전달하셨던 거는 경찰에도 좀 진술을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좀 배달 사고가 아니라는 면은 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 뭐 증거를 남기진 못했는데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그 이제 저한테 협조를 요청했던 분이 계세요. 저는 올라가서 전달하고 내려와서 이분하고 이제 저 사무실 쪽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돈이 얼른 셀 데는 없어요. 사무실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는 조합장이 그때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 조합 사무실에 있을 때요. 조합장이 직접 그걸 봤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2번 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배달 사고라고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들으셨을 때 심경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가슴이 뛰더라고. 너무 놀라가지고 야, 차라리 배달 사고 나지 말고 안 받았다고만 하지 왜 내가 먹었다고 하는지 저는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거 자수하자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그냥 있으면은 진짜 바보게 되겠다 내가. 경찰에서는 그러면은 언제 가셔서 좀 몇 차례 정도 진술을 좀 하신 거예요? 제가 25년 12월 18일인가가 그때는 참고인 진술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1월 그래도 1월 한 중순 넘어서 간 것 같은데 그때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 7시간 반 조사를 받았고요. 참고인 때는 한 5시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시면서까지 이렇게 조금 뭐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하셔 양식 선언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신 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사안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신 게 큰 거죠. 네, 이제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자수한 거는 이미 이제 그 전에 이르고 최근에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결심한 배경 중에 하나가 보신 적이 있으신나 모르겠네요. 이 만화를 돌렸는데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저를 엮어버리더라고요. 이제 막 시키려니까. 그럼 이런 만화까지 만들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악마시키고 자기는 나는 청렴 결백하다. 내가 다 장난질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걸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젠 저도 어디 뭐 숨을 데도 없고 어차피 그냥 같이 맞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조합원들 개개인한테도 지금 저거를 제가 제 사비로 뭐 저쪽 부탁해가지고 뭐 보낼까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알아봤더니 이제 또 이거는 또 명예훼손권이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더라고요. 뭐 사실적시도 명예훼손 가능하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 중에 있어요. 변호사하고 얘기 좀 하고 있고. 좀 왜 이렇게 신분사 교체를 하려고 좀 조합장이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공사비 협상이 10월 말자로 완료가 됐다고 본인 스스로도 조합장이 그거 보면 공지를 다 해놨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크로를 들고 나오면서 이제 아크로를 달라 이렇게 된 건데 이 아크로는 사실 23년에 제가 재직할 때 정리를 싹 한 부분이에요. 그때도 한번 시끄러워가지고 아크로는 하지 말자. 뭐 본인도 아유 이 동네 무슨 아크로냐고 이래가지고 저하고 협의해가지고 마무리했는데 또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조합장이 마감재를 7개를 요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밖에 안 들어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감정 대립이 된 것 같아요. 중간에서 전달하셨으니까 이제 원하는 사안을 알았을 텐데 그쪽에서 조합 쪽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1인 시위를 하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는 그 근무를 하면서 계속 X얘기를 했고 이 사람도 X가 최고야? 그러니까 다 됐었는데 그 12월에 저는 이제 그때까지도 이쪽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차였는데 12월에 갑자기 그 같이 돈 주러 갔던 사람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건설사들은 뭐 제조업체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연간 단가 업체들을 정해놓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의 연간 단가 업체가 X예요. 당연히 X로 갈 줄 알았죠. 나중에 문제가 된 거 보니까 조합장이 X는 안 돼 하면서 이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건네신 분은 그게 좀 억울하셔서 억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고소를 해야겠습니다. 자기는. 그래서 뭐 자기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1억을 돌려준다고 하면 그냥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부장님한테 다 떠넘기고 해서 저는 회계에 따라서 저는 자수를 한 거죠. 그 제가 뭐 이거는 뭐 사견입니다만은 자기가 뭔가 하나 마음 먹은 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 사람은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제거가 돼요. 무조건 사람들이, 직원들이 전부. 협력업체들도 직원이 몇 명 교체됐고요. 만 해도 저희도 4명이나 그렇게 됐어요. 그게 어떤 유형이냐면 내가 이렇게 했어 하면 아 맞아요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맞지 않다거나 호응을 안 하면 바로 이제 그때부터 달라져요 사람이. 무섭죠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조합장이 바꿔달라고 교체해달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 사직까지도 하시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건 약간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잘못한 오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조합에 떠든 것 중에서 내가 감사를 받아서 잘렸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나의 비리 때문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전혀 없어요. 저는 감사 받은 적도 없고요. 잘린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감사 신청서를 세상에 낸 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오히려 조합 사무실로 임원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또 다른 협력업체가 있어요. 이 사람을 엮어가지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환 배치라든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담당임원한테. 나는 그거 몰랐어요. 맨 처음에 담당임원 만날 때. 담당임원한테 이제 무슨 일이시냐 이제 사정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 조합장이 맞다 맞는 거지 뭐 그렇게 그걸 편을 안 드냐 왜 편을 안 드냐 그래서 이제 그 가정 얘기를 조금 해줬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업무를 더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내일부터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24년 하순부터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1순위가 나이고요. 2순위가 임금 피크, 3순위가 평가 C. 저는 두 가지가 해당이 돼요. 이제 나이하고 임금 피크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뭐 회사에서 불러가지고 좀 쉬쉬쇼 소리 듣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나는 게 낫겠다.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10년 정도 뭐 남은 여력이다 그러면은 뭐 아쉬워서 그냥 뭐 할 텐데 1년 사실 힘들었고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합장이 조합원들한테 한 말하고 전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아주 그냥 하니까 제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에 또 관여를 하셨었던 터라 이렇게 시공사 교체되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지고 거기 원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시공사 교체권을 이제 추진을 하는 거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마감자 업체들에 대한 어떤 조합장이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크다고 보세요? 예. 일단 그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가면은 하늘에도 조금이라도 오래 착공 못합니다. 근데 8월 착공했다고 가 해놨는데 저걸 믿는 조합원들이 나는 너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조합장이 카톡방을 2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조합방이라고 하는 방을 하나 갖고 있고 하나 일반 방이라고 해서 또 만드는데 거의 여기서 이제 흘려가지고 거의 가스라이팅하고 사람들을 다 그냥 이 세뇌를 시키는 그런 수준이에요. 아주 무서워요. 이게 늦어지면은 원주민들이 어쨌든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보금 자리를 좀 찾으셔야 되는데 예. 시공사도 교체되고 설계도 변경되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조합에서 금융 부담만 계속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담당할 때 5,600억의 허그 사업비를 보증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착공도 안 했는데 지금 5천억을 넘겼었거든요. 진짜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진짜 파산 직전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분양도 안 됐고 아무것도 지금 없고 그래서 착공이 되게 시급한 사정입니다 지금. 180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편의 제공하신 거에 대해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쓴 거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고요. 근데 나머지는 뭐 10만 원짜리, 뭐 12만 원짜리 이런 식당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저 강남에 가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고 뭐 이제 그런 식당 본인들이 다 예약해 놓고 갑시다 하면 저는 이제 따라가서 계산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된 거죠. 좀 뭐 어떤 게 가장 조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억울하신 부분도 있었고 경찰 조사도 받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편치 않으신데 좀 어떻게 되길 좀 바라시는 마음이 제일 크실까요? 이미 이제 압수수색까지 나갔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뭐 합의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겠지만 당연히 조합장도 그럴 일 없고 지금은 뭐 저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뭐 어쨌든 저분이 기소가 되고 재판을 가면 제가 할 일은 이제 뭐 증인을 쓴다든가 뭐 대질심을 한다든가 뭐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사실 맨 처음에 시작할 땐 되게 두려웠어요. 뭐 저는 이제 처음 이걸 해봐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부담 많이 됩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